중국 강남에는 말이죠, 숨겨진 야화들이 진짜 많아요. 야화는 언제 들어도 재밌습니다. 이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허허, 이곳에 지기가 심상치 않구나. 드디어 송나라 궁궐에 들어오는 겁니다. 천아가씨가. 골목을 걷다 보면요, 한간에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돼요. 93세세요, 93세. 우리 조상들 중에 처음으로 왕이 되신 분이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이 꿈꿔왔던 유토피아, 마음의 고향 강남. 천하의 재물이 모이고 문학과 예술이 꽃피며 도사와 신선의 전설이 가득 찬 이곳은 바로 江南입니다. 장강의 남쪽. 중국 경제는 강남의 물길을 따라 1000년 전부터 성장했습니다. 10만 삼은요, 명나라 왕실의 재력의 100배 이상의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강남 부자의 전설과 마주합니다. 10만 삼을 제신, 재물의 신이라 그렇게 칭송하고 10만 삼에게 재물을 안겨준 보물단지도 있습니다. 무거워요. 가져가야 되는데. 아, 여기 엄청 넓어요. 지금 끝이 안 보이거든요.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10만 삼은 어떤 사람일까요? 흥미롭고 놀라운 강남 제1의 부자를 만나러 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왔다의 바로 그 강남으로 떠나는 여행. 이번에는 장강이남, 장수성, 저장성, 장시성 일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첫 번째 여정은 물의 고장이라 불리는 장수성의 우시에서 시작합니다. 우시는 강남 지역 중에서도 진짜 강남이라고 불립니다. 봄이 되면 벚꽃 명소로도 사랑받고 있고요. 운하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운하는 강남 지역을 대표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강의 남쪽이라는 뜻의 강남은 장강의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12세기부터 발달한 강남 지역은 풍요로운 경제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중국의 강남 여행의 백미는요, 누가 뭐래도 수양마을이에요. 수양마을은 지금 참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관광지로 개발이 됐죠. 근데 지금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양마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난창지예요. 여기는 원래 있던 수양마을, 물길 따라 있던 집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상가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지금은 아주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한때 난창지에는 중요한 물류 거점이었습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건축과 현대적인 상업 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주말이면 여행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참 재미나죠. 원래 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중심되는 도로가 있다면은 여기는 그 도로가 바로 저 물길이에요. 그 물길이 모든 도시를 연결하는 주 도로가 도로망과 같은 역할을 하죠. 수나라 때 수로가 개발되고 운하가 개발되고 나서부터 여기는 아무래도 저 물자 수송이 많이 편해지니까 안 그래도 풍요한 강남인데도 더더욱 풍요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골목을 걸어가던 중 정겨운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어릴 땐 TV 있는 집에 가서 타잔 보려면 5원 내고 봤어요. 기밀 레슬링하고. 방마다 TV가 있는 시대지만 같이 보면 더 재밌는 법이라죠. 강남의 수양여행은 당일치기로도 많이 오는데요. 꼭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펼쳐지는 빛의 세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온 기분이 듭니다. 강남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중국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강남 지역이 원조입니다. 놀라운 건 주문하고부터 음식이 나오기까지 딱 3초 걸립니다. 동포로. 패스트푸드인가 싶지만요. 강남을 대표하는 음식인 동파육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동파육. 동파육을 왜 제가 먹으려고 그러냐면 특히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 본고장의 동파육은 어떤 맛일까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보기만 해도 식감이 느껴지시죠? 동파육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힌트는 음식 이름에 있습니다. 소동파가 만든 음식이죠. 소동파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우연에 의해서 소동파가 친구가 놀러 왔는데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고기를 졸여놓고는 바둑을 두다가 아마 깜빡 잊어버렸나 봐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어떡하나 고기가 다 탔겠다고 가서 열어보니까 새까맣게 돼 있는데 한번 마시자 볼까 하고 살짝 뜯어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 소식에 호를 따서 동파육이 된 겁니다. 동파육은 소동파를 기리며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합니다. 자, 안 씹었어요. 다 녹아서 넘어갔어요. 하나도 안 씹었어요. 입에 넣습니다. 안 씹어요. 녹아서 없어져요. 녹아서 없어져. 꾸미지 않은 순수한 진짜 동파육. 너무 순수해서 너무 맛있는 그런 동파육이에요. 삼겹살 지방의 풍미와 고기 양념이 조화를 이룹니다. 소문난 미식가였던 소동파가 반할만합니다. 这个超好吃的。这个东坡肉啊，你们做需要多长时间呢1到2个小时，我们会提前做好一些，然后它还到半熟的时候，人客人来的话然后再蒸一下就好了。东坡肉为什么那么有名呢？好吃嘛？好吃啊，就是好吃啊。 본고장에서 즐기는 동파육의 맛. 강남 여행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수양인 조우庄으로 갑니다. 아주 흥미로운 전설을 품고 있는 마을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중국의 강남이란데 도대체 무슨 강의 남쪽이냐. 그 강 이름이 우리 한자로 장강, 중국어로 장장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양쯔강이라고 해야 돼요. 장장은요, 세계에서 3번째로 긴 강이에요. 장강의 운하를 통해 강남 지역에 물자가 집중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도 나타납니다. 조우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옥한 땅과 풍부한 수자원 덕분에 어업과 농업은 물론 상업도 발달했습니다. 이야, 진짜 오랜만에 조우庄. 아유 아씨. 반가운 얼굴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조우庄에 오면 항상 제가 신세 지는 분입니다. 여기 아주 터줏대감이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짐을 들어주신다며 마중을 나온 겁니다. 주차장에서 마을까지 걸어서 10분 거리. 무거운 장비가 많다고 일부러 나와주신 겁니다. 여기는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고진이죠. 예, 일단 입장료가 있습니다. 조우庄은 5A급 관광지로 정부가 공인하는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정가로 입장권을 사두면 자유롭게 마을을 오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저우좌왕. 내부는 대부분 돌길입니다. 이거 좀 들어주세요. 来，一起来。 무심하게 짐을 옮겨주는데요.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괜스레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마을 토박이인 예바고 씨가 운영하는 민박집은 전통주택을 개조한 겁니다. 손님방은 보통 위층에 있습니다. 先试一下嘛。稍微等一下。哦，好的。请。哦，我记得，就是啊，哇，你看看这个床多好呀！是代表我们周庄以前的那种古老的文化。对呀，这你不知道，我们呀，像这韩国人啊，睡在这个床上，有一种怎么样？这个古代一种回到古代的这种感觉。이 침대 보세요. 제가 약간 꿈이 있어요. 약간 이런 침대 중국에 오면 항상 자보고 싶은. 물론 뭐 시대극에 보면 이 위에는 딱 자객이 칼을 물고 딱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푹 잘 것 같아요. 바로 앞이 수로요. 수양의 건물들은 대부분 물길을 맞대고 지어져 있습니다. 문을 열면 수로가 보이는데요. 고요히 흐르는 물을 따라 봄날의 강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때 저우장의 수로에는 강남을 넘어 천하의 부와 건세가 흘렀습니다. 문화의 도시 수상마을 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곳 저우장에는 한때 황제의 위엄을 넘어선 큰 부를 축적한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마저 압도하는 상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국 제1의 수양 저우좌왕에는 지금도 중국을 대표하는 부자라 불리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我收集资料，周庄的资料，沈万山这个名字啊，就是无人不知的这种程度啊。对，是的。和财主有钱啊，是不行的。他有钱人多呀，有钱到什么程度？和帝国呀，哦，他南京城墙都是他出钱修的，你想想。他在这边，我们周庄，做生意做到国外去，现在说哈就是国际贸易做。他是开创了海上丝绸之路的一个人，他是把江南的丝绸、茶叶这些东西直接通过太平洋卖到欧洲去的这么一个人。 주민들의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10만3의 시작을 알고 싶어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고택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목에 저우장의 명물이 나타나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석조다리 같은데요. 사통팔다리란 말 들어보셨죠? 다리를 하나 더 놓으면 길이 하나 더 열린다. 길이 하나 더 열리면은 재물의 길이 또 하나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 다리들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게 바로 여기 쌍교입니다. 쌍교. 저우장에는 14개의 석조다리가 있는데요. 2개의 다리가 연달아 있는 쌍교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다리를 한번 건너면요 재물이 2배로 들어온대요. 더블로. 가야지. 저우장에 오면 쌍교를 건너고 2배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택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요. 전용 다리도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10만3이 부자가 되기 전 어린 시절을 보내며 꿈을 키우던 집이 있습니다. 산책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정말 끝없이 걸었는데 길이 끝이 안 납니다. 근데 이 길 이름이 다 신부로예요. 신부자길. 아유, 신부자 양반. 이 일대가 모두 신만삼 가문의 소유였답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원을 거닐었다면 이제 드디어 신만삼의 저택 입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재물만큼 덕을 쌓았던 신만삼의 삶으로 들어가 보시죠. 황금으로 빛나고 있는 이분이 바로 부자의 대명사 신만삼입니다. 현재도 중국인들이 돈 많은 사람을 신만삼이라 비유할 정도랍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동상을 세우고 동상을 세운 데까지는 저는 이해합니다. 앞에 마치 신을 모시듯 사당을 모시듯 아니 그런다고 나도 하고 싶어. 창을 이렇게 뭔가 좀 피워야 돼. 저의 욕심을 들킨 걸까요? 꿈도 꾸지 말라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자였냐 하면요. 명나라가 건국되고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 명나라 왕실에서 가지고 있는 재력의 100배 이상의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신만삼은 시류를 잃는 능력이 탁월했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대외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무역선만 20척이라고 전해집니다. 비단과 도자기, 소금 등을 거래해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덕분에 저우좌은 교역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그죠? 분명히 건물들은 많이 보이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안 보여요, 지금. 아, 저기 아저씨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에, 지금 다수아. 에, 不好意思，我是外国来的，韩国人。韩国人啊，韩国人，这是谁的家？沈万山，沈万山是江南江南首富，哦，明朝的。江南明朝首富，他首富，他出钱的，对不对？万山通宝，我们在明朝时候，我们中国大江南北都有万山钱庄，好像现在中国人民一样，对不对？是不是？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은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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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그 외에는 뭐 형용할 말이 없네요. 예. 羡慕他，我就羡慕死了。你不羡慕啦？我们就真生活在这里，对不对？就可以了。 건물로 들어가는 문을 직접 알려주는데요. 啊？这里进，从这里进去，对，从这里进去。啊，这是入口。我以为是那个要走至那里呢。从这里一进站出来，再走到这里。 아, 요리 들어가면은 요리 뺑뺑뺑뺑 들어가면 10만3 역사도 있고 뭐도 있고 뺑뺑뺑 해갖고 조리 통 나오게 돼 있다네요. 谢谢。没关系。我去发财喽！发财好运。哎，谢谢。 들어가는 문이 만삼 통보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드디어 차이슈엔쥐 신만삼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택이 나옵니다. 재물의 신이 살았다는 의미로 후손들이 제신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지금은 신만삼의 인생을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신거에 들어가면 연회장부터 나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손님을 맞이하는 방인데요. 청안당. 신만삼은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는데요. 유명 요리사를 불러 산의 진미로 음식을 만들고 만삼가연이라는 성대한 연회를 열었답니다. 제신거는 모두 6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윤桂厅, 운귀청,
아마 저거 주원장을 도와서 성을 축조할 때의 이야기 같네요. 신만삼의 이런 그 부를 보여준 곳인데 신만삼의 악연도 여기 이야기를 해놨네요. 명나라 초기 황제 주원장이 난징성을 건축할 당시 신만삼은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10km 이상의 성벽을 완성하는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신만삼은 주원장의 심한 견제를 당합니다. 일개 상인이 황제를 앞서려 했다는 겁니다. 권력자와 재력가의 불편한 동행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건 왔던 데인가? 출구가 없는 신만삼의 매력에 갇힌 기분입니다. 또 아니야? 여기 또 안 온대네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방이 있는 건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신만삼은요, 부친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정착을 했고 그다지 풍요롭지는 못한 삶이었지만 어업으로 시작해서 상업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 이곳에다가 이렇게 많은 장원을, 큰 장원을 축조했습니다. 신만삼의 시작과 끝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만삼이 남긴 열매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저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신만삼의 성공은 조정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도 신만삼의 명성은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주민들의 일상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부통 길이 없음이에요. 야, 이게 진짜 중국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네요. 이런 데가 진짜예요. 이런 데를 봐야지. 아이, 따냐. 물길 뒤에 있는 현지인들의 진짜 터전입니다. 예, 따냐. 这煮啥呢？ 猪蹄子啊，猪蹄啊？哎，猪蹄啊，我们这儿称万山蹄。啊，就是所谓是万山蹄啊。哎，就万山蹄。在家里可以煮吗？就这是我们就是自己吃的，我们家自己煮。哦，我以为是只是在餐厅卖的呢。哎，不是，我们自己煮的比较好吃啊，干净啊，卫生啊。这个我可以看吗？我可以看吗？可以的。等一些。这么大呀？大不大？好大的呀！ 大。 한자 그대로 읽으면 만삼제. 신만삼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돼지 족발 요리입니다. 这个闻起来很香哎。吃起来还要香。哦，是的那么好吃啊！好吃啊，有耳不腻，很好吃，要不要尝一下？我可以尝啊。可以啊。这是你要吃的了来的都。是客嘛。真的，这个真的可以。那我吃一口，吃一口了。 看起来比我们重。 이런 행운이 또 있을까요? 만삼제 냄새는 지나가던 여행자를 멈춰 세웁니다. 啊，够了够了。我去拿个牙签。可以做啊，谢谢。吃看，你吃吧。啊，谢谢。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好吃，很好的。味道怎么样？味道好。大家这真好吃啊！啊，真好吃。 진짜 맛있습니다. 天天在这，他90几，万山蹄长寿的，哦，90几岁了。 96岁。 96세시래, 96세. 아야. 신만삼의 열매가 주민들의 건강까지 챙기고 있군요. 또 주시는데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더니 저우庄 주민의 정이 넘칩니다. 이 껍데기가 미용에 좋답니다. 그래서 젊어지는 비약. 또 녹아. 와라라. 만삼제의 맛도
유쾌한 린메이 씨의 인심도 정말 최고입니다. 我到处可以看到万山蹄，万山蹄，万山蹄。我这个外边的餐厅啊什么的都卖这个万山蹄了。都是游客，嗯，每人到周庄来旅游的，每人都带的。其他地方的一般猪蹄这个做法不一样吧？是吧？不一样，不一样哦。它要经过好多工序，先来了洗好了以后，再放锅子里用水，再烧好了以后拿出来再洗，再洗。所以呢，这个肉质那么柔软啊。 만삼재는 보통 서너 시간이 걸리는데요. 조리 시간이 길다 보니 육질이 아주 연합니다. 칼을 쓰지 않아도 뼈와 살이 쉽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잘 드실 수 있다죠. 아주머니가 이렇게 살을 발라내는 걸 보니까요. 심한삼이 그 주원장 앞에서 칼을 쓰지 않고 뼈로 발골을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요. 이 자체가 이미 물러져 가지고 안에서 뼈를 싹 발골해 갖고 쭉 뜯으면 그냥 뜯길 것 같아요. 당시 주원장의 성인 주와 돼지의 주가 발음이 같아서 금기 단어였는데요. 주원장에게 돼지 족발 요리를 대접한 신만삼이 칼로 고기를 자르면 주원장을 죽인다는 의미가 되죠. 죄를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만삼은 음식 이름도 만삼재라 칭하며 가는 뼈를 뽑아 족발을 자르며 재치 있게 위기를 모면했답니다. 이후 저우정의 명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돈도 벌게 해준다죠. 수양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중국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배가 고프죠. 여우条 먹을래요. 여우条,豆浆 하면 아침에 그 표준적인 중국 사람들 식사가 되겠죠. 面条도 있네. 面条도. 凉皮凉面，葱油拌面嘛是吧？葱油拌面也有。我要吃油条、豆浆、茶叶蛋，还有一碗葱油拌面啊！ 아침에 너무 과하나? 먹는 걸 보면요 이성을 잃어요. 특히 아침, 중국 아침은. 마침 2층의 테라스 좌석이 비어 있는데요. 물이 좋습니다. 여기 아침 식사하는 곳이요 완전히 자리가 명당입니다. 바로 앞에 쌍교가 바로 보여요. 최고 아닙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음식 맛이 안 나겠습니까? 중국에선 아침은 밖에서, 점심은 직장에서, 저녁은 가족과 라고 할 정도로 아침을 사 먹는 것이 일상 문화입니다. 간단한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那个馄饨，白粥，少了油条。马上来。好，谢谢。 맛있어 보이는 걸 전부 주문했더니 푸짐한 밥상이 되어버렸네요. 이 정도 같으면은 아침을 원래 안 먹던 저로서는 진수성찬입니다. 중국식 꽈배기인 여우티아오입니다. 방금 튀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달콤한 두유인 또우정과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인 조합입니다. 여우티아오는 강남에서 유래된 음식인데요. 남송 시대에 나라를 팔아먹은 간신 진회를 튀겨 먹는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답니다. 총이오빠미에는요 파기름 비빔면인데 상하이를 비롯한 강남 지역에서 유래된 가정식 면 요리입니다. 아주 서민들이 먹는 너무나 단순하고 싼 음식인데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게 파기름만 가지고 아주 정직한 맛이 나요. 음식을 많이 시킨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작진과 함께 먹기 위해서입니다.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 더 맛있죠.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남 풍경은 천하제일이고 저우庄 풍경은 강남제일이다. 신만삼의 위상과
저우정의 아름다움에 반해 한 해 50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이곳 시골 마을에서 신만삼은 상업을 배웠고 결국에는 큰 부를 축적했죠. 그리고는 그가 이룩한 이 재화들을 이용하여 이곳을 세계적인 명성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이룩한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 이곳 저우정에 그와 후손들이 살았던 또 하나의 저택이 있어요. 이번에는 마을 중심으로 향합니다. 저우정 여행의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저우정 션팅, 저우정에 심씨가 살던 곳. 자, 일론 머스크도 울고 갈 세기의 대부호 신만삼이 바로 이곳 주장에서 후손들과 살았던 저택입니다. 이야, 입구가 일단 그럴싸해요. 위에서 보면 신만삼 가문의 위세가 잘 느껴집니다. 전용 수로가 있어 배를 대거나 안에서 빨래도 가능했죠. 션팅의 면적은 약 2,000제곱미터로 100여 개의 방을 갖춘 대저택입니다. 강남의 민가, 고택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힙니다. 이제는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집을 어리어리하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바로 황제가 살던 자금성을 닮은 거예요. 자금성은 문 하나, 천안문을 들어가면 또 문이 나오고 오문이 나오고 태평문이 나오듯이 아마 계속 이어질 거예요. 션팅은 모든 건물이 연결돼 있고 직선의 중심축을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공적인 공간으로 손님을 맞고 뒤쪽은 사적인 공간으로 가족들이 거주합니다. 전형적인 전청 후당의 구조입니다. 신만삼의 고택과 약간 다른 차이점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신만삼의 고택에는 아버지가 지었던 원대의 품격, 그리고 신만삼이 지었던 명대의 품격, 여기는 후손들이 지었기 때문에 청대의 품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청대의 품격에다가 황실의 위엄, 마치 축소판 왕궁 같잖아요. 들어오면서 나오고 또 청이 나오고 청이 나오고 청이 나오고. 도대체 주인은 몇 번째 청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만삼이 가진 은의 규모가 200억 냥이 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시세로 4,000조 이상입니다. 신만삼을 부자로 만든 결정적인 물건이 여기 있다는데요. 찾았습니다. 취보분, 취보분. 보물을 모으는 그릇, 취보분입니다. 신만삼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을까? 이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를 축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전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전설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취보분입니다. 신만삼이 가난했던 시절 우연히 어부에게서 개구리 100마리를 사서 연못에 풀어줍니다. 그날 밤 개구리들이 낡은 그릇을 둘러싸고 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물건을 넣으면 저절로 복제되는 신비한 그릇이었고 착한 일을 한 덕에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전설입니다. 发财啊，这可以发财了。是最富的一个人，中国历史上最富的一个人。那摸就能发财吗？他这碗是金子做的。这能发财是吧？这能有没有特别的摸法？随便摸就可以了。 그냥 뭐 이 자체로만 해도 그죠? 뭐 만지고 뭘 하든 뭐 부자가 되겠죠. 뜯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자 되고파. 누구라도 만질 수밖에 없는 취보분입니다. 접객실 중 하나인 쏭마오탕의 2층 창문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유료예요, 유료. 얼마나 대단하기에 입장료까지 내야 하나 싶었는데
예상 밖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아, 여기 엄청 넓어요. 지금 끝이 안 보이거든요. 2층은 전체가 연결된 형태로 좁은 복도 사이로 크고 작은 방들이 수없이 이어집니다. 여기가 진짜로 그 집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는 바로 그 본 건물이네요. 여기 첫 방부터 벌써 사오예 워실. 이거는 도련님 침실이에요. 도련님 침실. 자,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예, 시오방. 이거는 뭔가 하면 저 부녀자들 바느질 하는 방. 헐, 똥방 나왔습니다. 예, 여기 신혼방입니다. 신혼방. 신혼부부가 자는 방. 예. 화려하죠? 아, 라오예 워실. 여기가 영감마님 침실. 침대 보세요. 침실이 지금 침대가 몇 겹입니까? 치엔공窗은 오직 10만삼 가문을 위해 주문 제작된 침대입니다. 천여 명의 장인이 3년간 마오가니 고급 목재를 사용해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은 천냥이 들어간 명품 중의 명품 침대로 손꼽힙니다. 강남 제일 부자라고 하는 10만삼 가문의 부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신만삼에겐 자녀들이 있었겠죠? 특히 딸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 저 집 딸을 내가 만약에 신부로 맞이하면 나는 최고, 이 지상 최고 거부의 사위가 되는 것 아니냐. 떡고물이 떨어지겠죠. 그러니 청혼을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줄을 이었어. 2층 미닫이 창문에선 1층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것에는 10만삼 가문의 딸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혼담을 요청하는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 그 손님들이 오는데 규방의 아낙네들이라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 도령이 왔을까? 어떻게 생긴 사람이 왔을까? 훔쳐보는 거예요. 혼담 신청을 하러 온 남자들을 바로 이 창문을 통해서. 어머, 이번에는 어느 집 도령이래? 아, 장가댁 도령이래. 어머, 석시댁 도령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잘생겼다. 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훔쳐보는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을 훔쳐보던 바로 그 창문입니다. 대부호의 사위가 되고픈 청년들이 션팅의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자신을 뽐내기에 여념이 없었을 테고요. 창가에선 몰래 보는 시선이 있으니 심간에 규수들이더라 라고 그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방을 지나갈 때마다 여행자의 상상력도 풍성해집니다. 드디어 우리 본인이 나오셨네요. 본인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신답게 온몸을 황금으로 치장하고 있네요. 10만삼의 동상 앞에는 만삼 통보가 있는데요. 구멍 안으로 동전을 던져 운을 시험할 수 있답니다. 정말. 네, 운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세계 테마기행 대박나라. 아, 대박 안 나겠는데. 시청률 최고 찍자. 안 되겠는데. 아, 우리 PD님 감독님 다들 평안하십시오. 이봐요,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비니까 되잖아요. 시청률도 중요합니다. 예. 예? 시청률도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럼 아직 4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발. 간절함을 담아봐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큰 욕심인 걸까요?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第一个掉下来，第一个成功，第一个投进去了，第一个投进去了。我几个人都扔进去了，最幸。 재물의 신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하나죠. 정작 부자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감님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큰 부를 축적하고도
죽어서도 계속 돈을 버네요. 그냥 돈을 벌어. 어우, 또 떠들어간다. 애기들 돈까지 벌어요. 아, 너무하다. 신만삼이 사랑받는 건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신만삼은 자신의 재산으로 마을의 도로를 확장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교육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우庄의 번영은 신만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유하면서도 주변과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중국인들이 신만삼을 선한 부자로 동경하는 이유 중 하나랍니다. 어둠이 내린 조우庄, 저는 이 순간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조우庄은요, 밤이 되고 야간 조명이 켜지고 나면 제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되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뱃놀이입니다. 낮에 타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밤을 추천합니다. 조우庄 유람선은 강남 수양의 전통 배입니다. 좁고 긴 배의 형태로 과거 주민들의 교통수단입니다. 수로를 따라 마을의 풍경과 전통 가옥을 감상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哎，你好，你是这里本地人吗？是的。哦，那你是从小就在这儿长大的？哎。哦，那这个划船是您现在做了几年了我8年了。8年了。对，刚开始的时候是辛苦点，哦然后会有了嘛就好了。这个要有技术吗？对，我们这个也要考驾照的，哦跟开车子一样，也要去考的。 밤의 수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조명으로 밝혀진 명청대의 건축물들 덕분에 고풍스럽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더해집니다. 那我给你们唱我们这边的水乡好啊。水乡好哦。对，我给你们唱一下啊。好的。水乡里来，水乡。 옛 노래까지 더해지니 신만삼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는 기분도 듭니다. 밤길의 수놀은요, 완전히 낮과는 기분이 달라요. 물론 그 옛날에는 이렇게 화려한 조명들이 이렇게 받쳐주지는 않았겠지만, 그 옛날에는 정말 애환이 서리는 수로였겠지만, 지금은 정말 시가 절로 떠오르게 하는, 음악이 떠오르게 하는 그렇게 멋진 낭만 있는 그런 수로가 됐습니다. 귀한 노래 선물을 받았으니 저도 답례를 합니다. 신만삼은 상인의 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人如负重，能屈能伸。上海沉浮心不惊。 모욕도 무거운 짐도 묵묵히 짊어질 줄 알아야 한다. 몸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변화무쌍한 장사의 바다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흔들리는 세상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삶.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닐까요? 중국 강남에는 풍수가 아주 기가 막힌 명당 자리가 많답니다. 차가 좋은 데는요, 사람들이 다 좋아요.
지금 저보고 여기 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라고 되네요. 절벽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줄 하나 잡고 그냥 그 막 왔다 갔다 하셔도